안녕하세요. 지대식당의 이브쌤입니다. 오늘은 독해만으로 영어가 안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는 총 45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듣기는 몇 문제죠? 17문제. 그리고 독해가 28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듣기 문제가 이 점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영어 시험의 등급은 바로 독해 파트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난이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수능 영어에 있어서 독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맞습니다. 독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독해를 잘 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독해 파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독해 공부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독해를 잘해서 독해 파트를 잘 풀기까지 우리는 문법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 독해 28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 문법 유형은 단 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 틀려도 충분히 1등급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독해를 위한 문법이 탄탄히 뒷받침되어서 문법을 바탕으로 완벽한 해석에 이은 완벽한 이해까지의 그 독해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다시 문법이 탄탄히 뒷받침되어서 이제 문법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 해석이 완벽한 이해에 도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독해 프로세스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능하면은 우리가 문법 문제 한 개 틀려도 1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독해 지문들은 완벽하게 해석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면 문법 문제 한 개 틀리는 건 고사하고 다른 독해도 안 풀리지 않을까요? 수능 영어에서 우리가 문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독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문법 문제 한 개 맞추자고 이렇게 문법에 공을 들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문장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단어들을 알면은 사실 절반 정도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완벽하게 조합해서 짜임새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은 바로 문법 영역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문장 독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I like this picture painted blue 라는 굉장히 쉬운 문장이 있어요. 자, 단어 먼저 봅시다. 나는 좋아한다. 이 그림, 색칠하다, 파랑색. 이렇게 단어는 쉬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장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을 짜임새 있게 조합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좋아하는데 이걸 칠했나? 아니면은 이 파랑색으로 이 그림을 칠해서 내가 이걸 좋아하나? 이렇게 완벽한 독해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장을 완벽하게 문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이 그림을. 근데 어떤 그림? 바로 파랑색으로 색칠된 이 그림을 좋아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문장 독해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문법 책을 보면 앞에 목차가 굉장히 수두룩한데 이제 와서 저것들을 다시 다 알아야 한다는 걸까요? 막 시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형식, 전치사, 분사, 도치 등등 이 많은 범위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물론 다 알면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문법을 막 신경 쓰고 읽고 말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너무 문법적인 지식, 용어들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 토대에 더해서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자, 문장의 형식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에서 5형식까지가 있죠? 자, 1형식 뭘까요?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느꼈겠죠? 어렵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형식들을 나열한 것은 이 각 형식의 구성 요소들을 외우고 이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대입해가면서 외워라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자, 볼게요. 5개 다 다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공통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맞습니다. 바로 공통적으로 주어 그리고 동사를 무조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문법의 시작이에요. 평소문일 때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한 개씩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장을 다룰 때 문장에 딱 하나 있을 그리고 무조건 있을 주어와 동사를 본능적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면서 문법들을 덧붙여 나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독해를 위한 문법의 시작인 거죠. 그럼 다음에 짧은 두 문장을 간단하게 분석해서 독해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천천히 볼게요.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까지 먼저 끊을게요. 사실 여기선 진짜 문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if라는 접속사로 시작했으니까. 자, 만약에 이것이 생산할 수 있다면 근데 어떤 규모로? At a sufficiently large scale. 충분히 커다란 규모로. 충분히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면 여기부터 이제 진짜 문장입니다. 주어. 이것은 knows. 알고 있다. 무엇을?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그 모험이 profitable.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앞부분은 그냥 if 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진짜 문장에 해당하는 주절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해석하면서 주어 잡고 가겠습니다.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이렇게 오겠죠? 이 질문들에 대한 answer, 대답은 메인 주어입니다. lies,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을까요? in the fact, 바로 이 팩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이 팩트에 있다. 사실 문장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하겠죠? 이 팩트가 어떤 팩트인지. 자, 여기서부터 이 팩트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어떤 팩트? That 펜소젠 density is much higher in the tropics. 자, 여기서 펜소젠이라는 것은 병원균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균의 density, 밀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온대 기후에서. 자, 다음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주어, 동사 먼저 잡고 갈게요.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자, 여기 부분이 주어죠. 메인 주어는 the answer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lies in,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을까요? In the fact, 바로 그 팩트에 있다. 문장 여기서 끝났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사실에 있다. 근데 어떤 사실? 하면서 뒤에 대절이 이 팩트를 더욱더 설명해주고 있죠.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해서 이 팩트와 동격 같은 부분이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팩트냐? That 펜소젠 density is much higher in the tropics. 여기서 펜소젠이라는 것은 병원균이에요. 그러니까 병원균의 밀도가 much higher, 훨씬 높대요. 어디에서? In the tropics, 열대 지방에서. 근데 어디에서보다? Then it is in temperate and cold climate. 자, temperate, 온대, 그리고 cold, 한랭이 기후에서 보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팩트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히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문장이 사실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기본 개념인 주어와 동사를 잡고 그걸 바탕으로 중요한 것들을 쭉쭉 확장해 나간다 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법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어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구조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한 뒤에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보았습니다.